킥스온에어에서 털어놓는 GS칼텍스 서울킥스 배구단의 모든 이야기 올어바웃 킥스. 안녕하세요, MC 오효주입니다.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V리그가 시작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싶은데요.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는 올어바웃 킥스, 올해도 킥스 MC 오효주가 함께합니다.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? GS칼텍스의 V리그 개막을 알려주실 첫 번째 콘텐츠를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번에도 레전드와 함께합니다. 뚜둥 KBSN 배구 해설위원 이숙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KBSN 스포츠 배구 해설위원 이숙자입니다. 환영합니다. 올해도 이 빛나는 첫 회를 맡아주셨고요. 계속해서 배구 팬이라면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그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김진애 강스파이크 스포츠조선의 김진애 기자님,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칼럼 제목과 다르게 부드러운 남자 김진우입니다. 오늘 또 부드러우면서 또 날카로운 또 분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GS칼텍스 서울킥스 배구단의 지난 시즌과 다른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로 무더웠던 여름처럼 뜨거웠던 GS칼텍스 스토브리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. 지난 시즌 주장이었던 이소영 선수와 함께 박혜민 선수가 KGC 인삼공사로 이적을 하게 됐고, 오지영 선수와 최은지 선수가 GS칼텍스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이 선수 구성의 나름 또 굵직하면서도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는데, 이런 커다란 변화의 분위기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먼저 좀 간단히 들어볼까 합니다. GS칼텍스의 리베로 라인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오지영 선수를 묶지 않아도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풍족하게 있어도 오지영 선수가 나온 이상 GS칼텍스에서는 오지영 선수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큰 이슈였다고 보죠. 그렇죠. 국가대표 리베로를 보상 선수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GS칼텍스의 이제 커다란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. 그렇다면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사실 레프트 자원이 빠지면 같은 포지션의 선수를 좀 데리고 오는 게 정석이잖아요. 근데 차상현 감독님은 공격수 대신에 리베로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. 알고 보니까 이 차상현 감독님이 몇 년 전부터 이 오지영 선수의 기량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. 심지어는 기회가 된다면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선수를 영입을 하고 싶다, 이런 의중도 좀 내비쳤다고 하는데, 이 GS칼텍스에서 원했던 그 센터 자원이 그 인삼공사의 보호 선수에 묶이면서 나머지 보상 선수 명단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던 그 오지영 선수를 뽑게 된 거고요. 이제 플랜 B로 이소영 선수의 공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최은지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, GS칼텍스 레프트 라인에 강소희 선수가 24살이고 만으로, 그리고 유서연 선수가 22살이더라고요. 경험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차상현 감독께서 좀 판단을 하셨는지 이 경험 많은 최은지 선수를 좀 데려온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. 바로 이어서 8월에 열렸던 의정부 도드람컵 프로배구 대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볼 텐데요. 김진아 기자께서 이 리뷰를 해주시고요. 또 이숙재 해설위원께서는 또 앞으로 펼쳐질 V리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코멘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 경기였죠. 8월 23일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부터 살펴볼 텐데요. 공교롭게도 또 이적으로 이 선수를 주고받게 된 두 팀이 또 컵대회 첫 경기부터 맞붙게 됐습니다.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인삼공사에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, 이 경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기자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. 컵대회에선 외국인 선수가 빠졌고, 이번 대회에선 또 도쿄올림픽 이슈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인삼공사에서는 그 올림픽을 다녀온 이소영 선수를 좀 휴직을 부여를 했고, 반면에 GS칼텍스는 이 올림픽에 차출됐던 안혜진 선수를 첫 경기부터 주전 세터로 내세우면서 이 주전 멤버를 풀 가동했거든요. 네. 그래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뚜껑을 열기 전에 좀 내용물을 알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,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세트스코어 3대1로 GS칼텍스가 승리를 했는데, 결과를 떠나서 이날 체크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. 발목 수술을 한 강소희 선수의 몸 상태, 그리고 오지영 선수, 최은지 선수의 팀 적응력, 이 두 가지였는데, 이 컵대회 당시에 강소희 선수의 몸 상태가 한 70% 정도였다고 합니다.
그래서 근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진 수준이었거든요. 지난해에는 컵 대회에서 100%의 컨디션을 가지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정작 이제 시즌에 들어가서 잔부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경기력이 들쭉날쭉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강소희 선수가 느낀 거는 이제는 컵 대회보다는 좀 시즌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느꼈다고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소희 선수가 이날 16득점을 올렸고요. 최은지 선수도 이 외국인 선수가 좀 띄워줘야 할 라이트 포지션에서 15득점으로 활약을 했는데 강소희, 유서연 선수보다 이 공격 점유율 면에서 좀 낮았어요. 근데 이 15득점이랑 고득점을 올린 거는 공격 성공률이 좋았다는 얘기거든요. 뭐 이숙자 해설위원도 좀 잘 아시겠지만 이 세터와의 호흡이 좋지 않으면 이 공격수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데 이날 그 최은지 선수와 안혜진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다.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오지영 선수, 도쿄올림픽에서 디그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러면서 이제 월드 리베로임을 이미 입증을 하고 돌아왔고 이 경기에서도 이제 전담 리시브로 45.45%의 리시브 효율을 올렸거든요. 역시 이 올림픽 4강 신화를 일군 주전 리베로의 면모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일단 GS 칼텍스 서울킥스 배구단의 변화 이후에도 나름의 공식적인 첫 경기였기 때문에 어떤 전력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관심이 갔고 그 중심에 있던 선수들이 또 이적생 오지영 선수와 또 최은지 선수일 수밖에 없었는데요. 이 두 선수가 또 기대했던 대로도 리그에서도 또 멋진 활약을 보여주려면 또 전체적인 조화 또 그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또 분명히 있을 텐데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 좀 어떻게 뭐 예상해보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? GS 칼텍스가 그동안 젊은 팀, 좀 어린 선수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 오지영과 최은지 선수가 오면서 제가 보니까 한수지 그리고 김유리 선수까지 해서 10년 차 이상이 되는 시즌을 맞이하는 선수들이 4명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 안에 또 그 안에서 경기장 안 밖으로 끌어줄,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. 그런 역할을 실력 외적으로도 차서연 감독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오지영 선수는 리베로지만 또 파이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코트 안에서 누군가는 좀 끌어주고 뒤에서 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지시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차서연 감독하고 이야기해봤을 때도 오지영 선수에게 바라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고 뭐 실력적으로나 그런 부분은 뭐 믿고 있고 또 지난 시즌에도 수비 2위에 오르면서 그런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베로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이 최은지 선수나 오지영 선수가 실력 외적으로 분명히 팀 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더욱더 필요한 팀이 GS 칼텍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뭐 꼭 경기에 뛰지 않더라도 또 커다란 부분에서 팀 컬러 변화를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새 시즌 GS 칼텍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조별리그 2차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GS 칼텍스에겐 또 흥미로운 기록일 것 같은데 19-20 시즌 12월 4일 경기 이후로 GS 칼텍스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. 이번 의정부 노드람과 프로배구 대회에서도 세트스코어 3대2로 가는 접전 끝에 또 그 저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. 이 경기는 또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GS 칼텍스가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정규리그 15연승에다가 이 컵 대회에서도 2연승으로 총 17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선수들이 강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요.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좀 무패 행진이 깨질 뻔했습니다. 왜냐하면 1, 2세트를 먼저 내줬고요. 사실 거의 지는 경기라고 봤는데 하지만 3세트부터 이제 GS 칼텍스가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습니다. 역시 이 강소희, 유소연 선수의 컨디션이 살아났고 특히 2세트부터 투입됐던 문지윤 선수가 상당히 그 특급 백업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. 또 안혜진 선수가 3세트에서 이제 서브 에이스 3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역전 드라마의 서막을 좀 열었고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배구는 또 흐름, 이 분위기의 싸움 아니겠습니까? 이 GS 칼텍스가 분위기를 잘 탔고 수비도 이제 잘 되면서 이제 안혜진 선수가 공을 줄 때가 많아졌어요.
특히 속공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 측면 공격의 극대화를 좀 이루는 모습이었는데 4세트 때 보니까 이제 센터 김유리 선수와 한수지 선수가 7득점을 합작을 했고요. 특히 이 한수지 선수가 보니까 이 유효 블로킹이 10개를 했는데 3세트부터 5세트까지 6개를 집중을 시켜서 전위에서 맹활약 했습니다. 이 경기에서 좀 든 생각은 이 GS 칼텍스의 젊음이 무섭다. 왜냐하면 도로공사에는 뭐 좀 이렇게 베테랑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? 이 경기가 막판으로 갈수록 좀 GS 칼텍스의 젊은 선수들이 이 체력적인 틈새를 끈질기게 잘 파고들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주요했다고 봅니다. 이 특정 팀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기는 기억, 익스트라 해설위원도 뭐 선수 시절을 좀 떠올려 본다면 좀 어떤 뭐 이런 자신감이 생길까요? GS 칼텍스가 도로공사를 만나면 잘 풀린 이유 중에 하나가 GS 칼텍스의 장점, 강점을 뽑자면 서브가 특히 강점인데 또 상대적으로 도로공사가 잘하는 게 리시브예요. 근데 도로공사가 지난 시즌에도 기록을 봤을 때 리시브 기록이 제일 떨어지는 상대팀이 GS 칼텍스였어요.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그 탄탄한 리시브 라인을 좀 잘 공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, 좀 GS 칼텍스가 경기가 잘 풀릴 때 다른 선수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징이 양 사이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쪽 저쪽 다 터지다 보면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어느 한 곳을 마크하는 게 아니고 이쪽도 잡아야 되고 저쪽도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체력적으로 분명히 힘듦도 있고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로공사의 그 강점과 약점을 GS 칼텍스가 잘 파고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로공사에게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. 그게 지난 시즌부터 그런 패턴이 쭉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이 기업은행과의 조별리그 순위 결정전입니다. 비록 GS 칼텍스가 또 1대3으로 지기는 했는데요. 이 경기에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또 젊은 선수들이 코트에서 맹활약하는 부분이었습니다. 권민지, 문지윤, 김지원 등 이 GS 칼텍스의 이제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의 활약,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경기를 좀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차상현 감독이 추구하는 그 배구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차상현 감독은 누가 나와도 제 몫을 하는 배구, 그리고 주전과 비주전 구분이 없는, 뭐 네가 나와도 주전, 내가 나와도 주전, 뭐 이런 팀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. 그리고 특히 이 웜업전이 좀 강한 팀이 진짜 강팀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, 골자는 이 배구 경기는 항상 변수가 존재를 하고 이 주전 선수들이 항상 정상 컨디션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릴 때 이 웜업존에 있는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된다. 그 백업 선수들이 이 적은 출전 시간이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. 이 경기에서 GS 칼텍스가 예상대로 세트스코어 1대3으로 졌어요.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GS 칼텍스의 젊은 선수들이 이 기업은행의 주전 선수들을 상대로 빼앗은 1세트라는 점이죠. 사실 일방적으로 질 줄 알았거든요, 저는. 근데 이 젊은 선수들이 똘똘 뭉치면서 경기가 된다. 이 차상현 감독이 되게 원했던 모습이 나왔어요. 이러면서 이 젊은 선수들이 우리도 좀 할 수 있다. 는 자신감을 좀 얻게 된 것 같고, 이들에게는 훗날 큰 자산이 되는 좀 열매를 얻지 않았나? 그렇게 느꼈습니다. 이 경기 또 살펴봤을 때 이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부분, 그 중에서도 또 세터 포지션에서 안혜진 선수를 또 뒷받침할 또 이원정, 김지원이라는 선수가 또 함께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GS 칼텍스 명세터 출신 익스해설위원의 또 평가가 또 듣고 싶은데요. 안혜진 선수가 뭐 올림픽도 치렀고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. 하지만 지난 시즌도 그랬고 이원정 선수가 잘 같이 해줬기 때문에 아직 세터 혼자서 안혜진 선수 홀로 한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즌을 홀로 하기는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고, 그 부분을 이원정 선수가 잘 해줘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갔다면, 김지원 세터를 봤을 때 뭐 인터뷰를 봤을 때도 좀 배포도 있는 것 같고, 세터는 좀 강심장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타고 난 것 같기도 하고, 연습 경기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서 지켜봤을 때 토스가 굉장히 힘있고 예쁘게 쭉쭉 나가네라는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
지금 모습만 그대로 쭉 간다면 힘들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이 선수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경기를 뛰면서 습득을 하고 경험이 좀 더 주어지면 GS의 이제 안혜진 선수도 지금 성장하는 단계고 이 성장할 수 있는 세터들이 잘 성장해준다면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자, 다음은 준결승전입니다. 흥국생명을 상대했죠. 셧아웃 승리로 결승전에 안착하게 됐습니다. 이 경기 참 또 깔끔한 승리로 끝이 났는데 이 경기에 대한 또 분석을 부탁드립니다. 이 경기를 보면서 좀 든 생각은 GS칼텍스가 도로공사처럼 흥국생명에게도 천적이 되지 않을까. 네. 흥국생명에 좀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 경기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GS칼텍스도 모마 선수가 들어오고 이 같은 조건이라면 이 새 시즌에 승점 3점을 좀 따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이 경기에서 모든 선수가 잘해줬지만 그 중에서도 또 유소연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은 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. 이숙재 해설위원의 생각도 궁금한데요. 유소연 선수는 뭐 도로공사 시절에도 매 경기 출전을 할 만큼 조커로서는 너무 충분히 뭐 감독들한테는 100점짜리 조커였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걸 스스로 알고 내가 좀 더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인식을 가지면서 하는 선수고 그 부분을 본인이 이제 좀 이겨내줘야 되는 시즌일 테고 또 유소연 선수는 해설위원들 또는 많은 배구인들이 배구를 참 잘한다, 예쁘게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선수인데 신장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지를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유소연 선수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포지션, 다른 느낌으로 이번 시즌을 맞이할 텐데 그 시즌을 어떻게 견뎌내고 또 이겨낼지 궁금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유소연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대망의 결승전입니다. 현대건설과의 경기, 결승 경기에서 아쉽게 GS칼텍스가 이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지고 말았는데요. 저희가 뭐 지금까지 GS칼텍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참 강한 모습,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반대로 현대건설을 상대로는 조금 아쉬운 모습. 이번 컵 대회에서도 결승전에서 지고 말았습니다. 이 경기에 대한 좀 분석은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? GS칼텍스가 범실을 이날 20개를 했어요. 근데 서브 범실이 14개였단 말이죠. 예. 공교롭게도 세트 스코어 0대3으로 졌는데 이 매 세트 점수 차가 2점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. 이 되게 아쉬운 셧아웃 패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날 패인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영향이 좀 컸다고 하는데 지난 시즌에 현대건설과 상대 전적이 3승 3패예요. 근데 이길 때는 어렵게 이기고 질 때는 되게 셧아웃으로 이렇게 질 정도로 이게 조금 약했다라는 평가였는데 특히 이번 대회 컵 대회에서 현대건설이 전력이 가장 좋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마치 이 도로공사가 GS칼텍스를 만났을 때 징크스 같은 감정이 생기지 않았나. 뭐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사실 알게 모르게 선수들의 이 컨디션에 영향을 좀 끼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징크스로 좀 변하지 않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극복을 하는 게 새 시즌 들어가기 전에 GS칼텍스의 미션이 아닌가 예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가오는 새 시즌 또 GS칼텍스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강점도 살리지만 또 보완해야 할 약점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. 일단 지난 시즌과는 분명히 다른 컬러를 가져가야 되는 GS칼텍스가 맞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장점인 서브를 더 살려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장이 높이가 좀 낮아졌죠.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장점인 서브를 더 범실 없이 강하게 넣는 법을 조금 더 익혀야 될 것 같고 어느 한 선수가 끌고 나간다보다는 같이 해야 되는 팀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선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살려줘야겠죠. 자, 다음은 새 시즌 V리그에서 활약할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 유망주에서 이제 기대주로 불릴 만한 선수들이죠. 유소연 선수와 권민지 선수를 꼽아봤습니다. 저는 사실 그 권민지 선수가 올 시즌에 GS칼텍스의 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대구여고 시절에 레프트였고 근데 GS칼텍스에 와보니까 이 강소희와 이소영이라는 이 소위 넘사벽 언니들이 있어서 지난 시즌에 센터로 변경을 했고 훈련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들었어요.
그래서 올 시즌도 이제 한수지, 김유리, 그다음에 문명화 선수와 함께 이 센터로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올 시즌에 이 GS 칼텍스의 러츠라는 이 장신 선수가 빠졌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차상현 감독이 추구하는 이 스피드 배구가 시작이 되면 권민지 선수의 빠른 스피드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. 예, 특히 이 권민지 선수가 차오를 생각을 해서 지금 레프트 훈련도 같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. 이 권민지 선수 이 멀티 능력이 이제 이 GS 칼텍스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권민지 선수는 일단 유소연 선수와 마찬가지로 특히 들어왔을 때 꼭 본인 역할을 하고 나가는 선수예요. 권민지 선수가 들어오면 중요한 순간에 꼭 블로킹을 잡고 그 특유의 환하게 웃으면서 화이팅하는 게 있어요. 그게 큰 에너지를 언니들한테 주고 뭐 권민지 선수도 그렇고 또 문지윤 선수도 그렇고 이전에는 어린 마음에 열심히 해야지 막 달려들었다면 컵대회 때는 그래도 어쨌든 베스트 멤버는 아니었지만 우승을 하는 경기에도 선수들이 한두 번씩 들어가면서 조금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뭔가 조금 깨닫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팀이 한 팀이 늘었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아졌잖아요. 그러면서 더 긴 경기를 치르는데 분명히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또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겠습니다. 바로 외국인 선수죠. 모마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팬분들께서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이 모마 선수에 대한 이야기 또 직접 보고 오신 만큼 익숙 해설위원이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? 근데 저도 이번 연습 경기 단 2경기지만 일단 배구를 굉장히 좀 알고 배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몸도 굉장히 잘 쓰고 수비력, 뭐 공격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때리고 놓고 이런 조절도 다 할 수 있는 선수고 또 워낙 본인이 이제 국가대표에서도 좀 에이스 선수였고 개인상 수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에이스의 본능이 분명히 있는 선수일 거예요. 차상현 감독이 조금 더 빠른 배구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팀 컬러에 맞는 외국인 선수가 아닐까. 정말 GS 칼텍스 팬들께서 많이 기대하시는 GS 칼텍스의 리베로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오지영, 한다혜, 한수진, 김혜빈 이 4명의 선수를 어떻게 또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. GS 칼텍스에 리베로 4명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. 차상현 감독께서 지난 시즌부터 투 리베로 체제를 가동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 이제 오지영 선수가 리시브 전담을 하고 한수진 선수가 수비 전담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2명의 리베로는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다혜와 김혜빈 선수가 수비가 흔들릴 때 이제 들어가서 좀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이제 백업 리베로 역할을 좀 할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뭐 키플레이어를 꼽아볼 수 있는 시간이겠죠? 이번 시즌 이 선수가 정말 잘해줘야 한다. 또는 이 선수의 정말 큰 대기록을 기대해본다 라는 선수를 또 한 명씩 꼽는다면 어떤 선수가 될지 궁금합니다. 저는 세터 그 안혜진 선수의 능력이 새 시즌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안혜진 선수가 서브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공격 배분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. 근데 이제 토스의 안정감이 조금 떨어진다.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 공격수들에게 일단은 안정적으로 토스를 배달하는 그런 데에 좀 집중을 해줘야 할 것 같고 이제는 모마 선수에게 이제 빠른 토스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안혜진 선수의 그런 이제 이 업그레이드된 토스 능력이 좀 요구가 되는 시점이고 정말 기복 없는 모습이 있어야지 GS 칼텍스가 초반에 얼마 정도 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. 레프트 라인에 한 명이 아닌 그 최은지나 유서연, 뭐 강소희 이 선수들이 잘 버텨줘야 된다. 잘 견뎌줘야 된다. GS 칼텍스 전체적으로 뭐 차상현 감독 스타일이기도 하고 계속 기회를 주고 흔들리면 또 이 선수가 메워주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시즌에 사이드가 강했던 GS 칼텍스가 이제는 이 세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받고 때리고를 다 견뎌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이 선수들이 잘 받아주면 안혜지 선수의 토스의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. 모든 선수들의 또 활약 그 속에서 또 중심 역할을 잡아줄 선수들의 또 멋진
모습을 또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. 이렇게 킥스온에어 올어바웃 킥스 첫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GS 칼텍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잘 시작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뭐 GS 칼텍스 팬들에게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가고 싶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네,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올 시즌도 올어바웃 킥스 계속됩니다. 다음 편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